할렐루야. 수요 모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날 바쁘고 각자 고된 일 가운데 사셨다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음을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강의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강의를 기대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오신 낮아지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강의 듣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증명하는 귀한 우리 성덕중앙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전하는 전도사님과 듣는 우리의 길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우리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 모임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들려지는 강의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문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문화 또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모임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오늘의 특강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문화 이해의 3강, 다문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자녀 교육, 어디에나 저희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또 대한민국 다문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자녀 탄생을 먼저 보면요. 국제 결혼 자녀,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그리고 이주 노동 자녀, 중도 입국자 자녀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만남으로 태어난 자녀 외의 모든 자녀들은 다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와 중도 입국자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에 소수 미등록 이주민 정착으로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91년 산업연수 제도를 통해서 공식화되었고요. 또 한 15년간 이주 노동자를 불허하는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2004년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제한적인 방문 노동 허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정책 가운데 가족 동반 불허라는 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일단 들어오는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 불법 체류자들이 또 그 차별과 외로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서 실제로 외국인 범죄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별다른 정책도 없이 사회적인 관심도 없이 방관한 상태에서 이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 또 부모와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회적 인식을 보면 현대판 노예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또 때로는 뭐 안락한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게끔 주지도 않으면서 이들에게 과다한 일을 시키고 또 이들에게 많은 그런 폭력도 행하면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분들이 겪게 됩니다. 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그들이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들이 국적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했을 때에 그런 많은 그런 의료 혜택이나 또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에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이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의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을 받으려면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 증명서를 이제 그 제출을 해야만이 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 또 역으로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굣길에 그 아이들을 뒤를 따라가서 그 부모를 체포하거나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정말 인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부모가 체포되어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는 초등학교가 70%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점점 그 통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일단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언어가 잘 되지 않고 또 문화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많이 진학하게 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지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이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포기하게 되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권이 그래도 되게 많은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국적을 보면 몽골, 일본, 중국으로 이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 또 통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전에 이제 불법 체류자 통계를 일단 보면 2007년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외국인 단속으로 감소가 되다가 2009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제 통계가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또 이주민 통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보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 성진이는 혈액종양에 걸린 뒤 숨졌습니다. 부모가 중국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여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성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성진이의 누나.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아동이다 보니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막 숙제랑 과제랑 다 올라오는데 그거를 못 보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자라왔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중국으로 가야 되나? 미등록 아동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인이 되면 체류 자격이 없어져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이런 국내 미등록 아동은 10,00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미등록 아동이 성인이 돼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가 강제 출국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인이 되면은 이제 걸리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낯선 나라에 가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아예 뒤바뀐 거니까. 인권위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한국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며 강제 출국으로 국제협약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자랐지만 그 만 19세까지는 가족 동반 비자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제 19세가 지나가게 되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본국 중국이나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시 그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한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그 엄마 나라, 아빠 나라이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려움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세 이상의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에 날아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또 가족과 함께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배경을 보면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일단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고 이주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부모님,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한국에 다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에서 본국에서 자랐던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실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나라에서 언어를 습득했고 그 나라의 문화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언어를 또 문화를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런 또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아이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또 자기 존재감도 잃고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해서 살아갑니다. 또 이주 가정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같이 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문화가 다르고 이런 모든 환경이 다른 이곳에서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이제 그런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15세, 24세에 보면 정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그때 사춘기 시절에는 방황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주 가정의 자녀나 또 국제결혼 가정을 통해서 한국에 온 그 자녀들은 정말 정체성 혼란과 또 자기 존재감이 없어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책의 지원이 먼저 필요한 그 절실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그 다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먼저 빨리 이제 뭔가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세에서 24세의 그 사이의 아이들을 보고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니트족이라는 뜻은 교육도 받지 않고 또 취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왔지만 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또 언어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거에서 이제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언어가 통해야지 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언어가 돼야지 어떤 진로나 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들이 집에서 그냥 생활을 한다던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진로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성, 그래서 진로 시스템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 가운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가운데 또 온라인 수업이 또 쉽지 않겠죠.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학교 수업은 더구나 따라가기 너무 힘들죠.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뭐 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의 학교에 이제 진학할 때 자기 연령대보다 조금 낮은 그런 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이제 뭔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한국 학교에서 수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그 대안을 살펴보면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대안학교로 보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보통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대안학교를 통해서 언어를 좀 배우고 그곳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 아이들은 이제 대안학교를 통해서 언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직업이나 또 적성 다양한 체험, 또 문화 체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그곳에 있다 보면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게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안학교에서 한국어 이제 뭐 언어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보통의 이 자녀들은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녀들은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검정고시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됩니다. 네, 영상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이게 누구 가르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처럼 다문화 2세 육성의 핵심은 엄마의 교육입니다. 2015년서부터 대전의 다문화 엄마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1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카이스트에 모여서 질문도 하고. 운영비는 카이스트 교수들이 모은 후원금, 다문화 2세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힘들고 엄마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엄마 무시하고 엄마 원망하고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무시하면 애들은 사회의 반감을 갖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키울 수 있기를 다문화 엄마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위하는 마음,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학교까지 다녀가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2세는 13만 7,225명으로 2006년보다 무려 1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는데요. 피부 같은 거 면으로도 이제 친구들한테 차별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별명도 막 그런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잘 사귀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문화 2세들끼리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다문화 2세들만 따로 모아 가르치는 기술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130여 명.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와 기계 설비, 전기 등 기술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나 말고도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도 많다고 보고 이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제 저도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죠. 입학 경쟁률은 2대1로 절반의 지원자가 진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진로와 직업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소개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욕구에 맞춰가지고 정책적인 것 부분도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도와주는 사회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렇게 정보와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면 다문화 2세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우진입니다. 저는 시드라는 동아리 회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가운데 과학고에 1명, 외국어부에 1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카이스트 자원봉사 동아리의 수업은 중학교 학년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로 공부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마다 직접 만나 수학과 영어를 가르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 이런 거는 환경 이런 거 전혀 상관없구나. 그냥 본인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는 이상하고 별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뿌리가 줄기가 이파리가 다르다는 편견을 걷어내기만 한다면 다문화 2세들은 보다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다문화 친구들은 정말 그런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 좀 폭이 좀 좁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뭐 대안학교를 가는 인원도 거의 뭐 정해져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이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너무나 그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이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 많은 그 다문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들 가운데 그 교육을 접하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또 우리 다문화 학교 아이들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살펴보면 네, 학교 이제 학원 문제죠. 이제 그 다문화 아이들은 집에서도 누가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줄 그런 부모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친구들은 모두 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너무 잘하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친구들과 우리 한국 친구들하고 그 학습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또 입시 제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아이들을 입시 제도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또 이 다문화 친구들은 그 위치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정보도 모르고 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주입식 그런 교육도 힘들고요. 또 암기 능력 평가, 또 한국에서 하는 또 영어 중심만,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언어들을, 이중 언어들을 많이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또 영어를 중심적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영어권이 아닌 아이들은 또 너무 힘든 그런 또 제2 외국어를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한국 교육의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아이들이 중도에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또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다문화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있고 또 서툰 그 엄마의 교육으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고요. 인지 발달이 늦어지고 있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학업 부진으로 자신감 저하가 생겨서 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학습을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문화와 또 아버지의 문화, 그 이중 문화에 대해서 오는 그 혼란함, 네, 정체성의 혼란함과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지 않고 존경함이 또 존경했던 것이 상실하고 또 소극적으로 생활이 바뀌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소극적이게 되고요. 또 자기 비하로 이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또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집단 폭행으로 또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 수업은 보통 뭐 읽기, 또 뭐 이해력, 또 뭐 쓰기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초적인 학력의 학습에 의해서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보통 다문화 아이들은 되게 산만합니다. 또 장난을 치거나 수업 시간에 약간 너무나도 그 수업의 그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보통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업을 중단하는 그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뭐 그냥 다니기가 싫다 46%가 나와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 선생님과의 또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이거는 크게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언어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 오는 그 시선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으로 이 친구들한테 다가와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로 가장 크게는 이제 성적에서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대학교를 이제 다문화 학생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진학할 수 있는 다문화 학생 전형이 있으나 전국에 4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들어가는 문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는 너무 힘이 들고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대학교에 학생이 부족해서 이제 대학의 문을 닫는다. 뭐 대학끼리 같이 뭐 협력해서 이제 뭐 대학 하나로 만들라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다문화 친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학은 가고 싶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또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학생수 변화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서울의 학생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학생수는 연평균 3,1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으로서 초, 중, 고가 감소 예정에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7년간 이제 서울 다문화 학생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냐 살펴봤더니 연평균 1,100명가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별히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초등 중학교 그다음에 교육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교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교원 수는 조금 늘어나게 나와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는 19년도부터 20년 자료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 학교의 변화가 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통계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통계에는 뭐 학생수, 재적 학생수가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고 또 전임 교원 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이때 외국인 유학생이 뭐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서 20년에 고등학교 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제 많이 감소하는 그 추세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 학생의 감소로 인한 폭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 학생들 또 부모님들, 우리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은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과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아이들을 이 땅에서 와서 태어나고 출생하고 했을 때에 이제 출산 전후로 이제 아동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성장시키며 양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단기간 출산 전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가족 교육과 상담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 가운데서 뭐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런 힘든 그런 갈등들이 있겠죠. 그런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소에 가서 상담할 수가 있고요. 이중 언어 교실이 있어서 이제 본국의 언어와 또 한국의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중 언어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 센터에서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작년에 제가 중랑구에서는 다문화 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조사했을 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문화 센터에서는 어떠한 거기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엄마와 아빠가 이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의 아버지는 좀 나이가 많고요. 또 같이 결혼한 엄마는 좀 젊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는 그런 세대 차이나 문화 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놀아주거나 같이 뭐 학습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무슨 청소한다던가 집에서 무슨 음식 만들기를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같이 하고 또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과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제 다문화인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많이 힘들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센터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문화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주위에서 내 이웃들을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다문화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시작한 다문화 그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이나 타이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이제 1대1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1대1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국의 언어와 그 새로운 나라의 그 언어를 같이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수업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그 나라에 왔을 경우에 그 모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프랑스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중 문화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열려 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중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할 수 있게끔 뭐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중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보통 이중 언어가 교육시키고 이중 언어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학교에서 이중 언어를 교육하거나 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어를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고, 대안학교에서 보통은 언어를 배우고 다문화 센터에서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정도이지만, 프랑스는 이중 언어를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본국의 언어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런 힘든 것들을 이제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중 언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언어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그 과정들이나 이런 거에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1위 해외 입양 수출국이라는 것,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우리 해외로 아이들이 수출됐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그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2010년 전후로 이제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나 또 다양한 그 미혼모들이 만든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2012년도에는 입양 특례법이 생겨서 입양 그 제도에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쉽게 입양을 입양을 보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미혼모들이 이제 한부모 그 가정으로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법이 바뀌면서 이제 미혼모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겨서 그래도 이제 많이 입양 보내는 것을 조금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입양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 또 어릴 때 자라서 이제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을 품지 못하고 해외에 입양돼서 나가서 성장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들을 또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모든 것을 내 손목에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인격적인 그러한 그 삶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데 그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여기에서 부모가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 더 많이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고 또 다문화에 대한 그러한 편견과 또 차별과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는 그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문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입술로 가르치는 게 급급했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에 정말 그런 것들로 기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문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대로 또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차별과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내 자녀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